우선은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히라니아 무늬. 제가 목걸이 하고 있죠? 여기 가끔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히라니아 무늬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목걸이에요. 여기다가 아로마를 떨어뜨리면 아로마 향이 나오고, 이 목걸이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히라니아 무늬는 사실 아로마 목걸이입니다. 근데 이 무늬 자체에다가 제가 그 노하우를 집어넣으면은 이 자체에서도 에너지가 나와요. 여기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모든 고객이 오면 안에 거부터 먼저 한다. 그리고 나서 옆에 거를 해준다. 안에 거 하고 밑에 거 해준다. 안에 거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 예, 그런 개념을 보시면 돼요. 모든 고객 관리는 중심부터 본다는 거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요, 관리를 제가 쭉 알려주잖아요. 여러분가 책이라 쓴다고요. 그래서 고객 관리하러 오면 책을 봐. 어깨가 아파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통증은 극상근, 치료는 소원근하고 고객한테 가면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양반들을 어떻게 할까 싶어서 얘를 만들어서 고객 위에다가 놀그라인드를 걸어놓고 고객이 오기 전에는 올려놔. 그래서 고객이 딱 엎드리면 살짝 내려. 그래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컨닝패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만드는 거고, 또 때로는 이제 이걸 놓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이것도 공식화 시키겠다는 거죠. 제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내 직원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샵에서 하는 사람이 우리끼리 연결되면 저쪽 샵에서도 어떤 시스템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객이 이쪽 샵에서 저쪽 샵으로 가든 저쪽 샵에서 이쪽 샵으로 지역에서 이사 와도 내가 어떤 관리했는지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의 시스템이 결국 우리 시스템하고 똑같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번호를 붙이면 돼요. 네, 우리 샵은요 1번, 7번, 9번, 12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1번, 7번, 12번 똑같이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시스템화가 되기 시작하면 고객들한테도 원장님이 차트에다가 1번, 7번, 12번 써놓으면 고객 직원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덜 들이면서 최고의 효과와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던 거고요. 이 로우 브랜드의 이름 사실 질환별 관리잖아요. 그래서 확 묻지만 50선이라고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자꾸 물어봐요. 교수님 어깨가 아플 때는 어디에 줘요? 그래서 제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날도 또 물어봐. 교수님 세 번째 묻는다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냥 확 묻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50까지는 이대로 해. 그래서 확 묻지만 50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워낙 책 정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된 거고요. 놀그라인드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하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은 얘를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지 않아도 놀그라인드 하나만 봐도 고객 관리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상가. 그리고 예를 들어 봐도 제가 얘기했던 게 제가 뒤에 제 그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투영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요거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놀그라인드를 파악을 하고 나면 책이 보여도 되고 얘만 봐도 쫙 선거를 생각이 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이 안에 동그라미 안에 생산, 모상음악, 상경추라고 들어있어요. 이제 아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인체의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있다. 하지에 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우리는 하지 관리를 해야 된다. 종아리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하지 쪽에서도 그 중심이 종아리 부분의 승산이라는 것. 가스트로스 데미우스와 솔리우스, 가데미근하고 넙치근이 만나는 어떤 포인트가 거기를 중심으로 풀어주면 제2의 심장처럼 다시 피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더라. 그래서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첫 번째는 종아리를 풀어라. 승산, 이꼬로 종아리. 일본에는요 이런 책이 있어요. 종아리를 풀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종아리를 풀면 당뇨병까지 고쳐진다는 내용에서 제가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질환을 공부하고 이해하시면요, 만성질환 중에서 고칠 수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하고 심장 투석하시는 분들인데, 이 당뇨라는 질환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에요. 일명 소갈병이라 불리잖아요. 근데 종아리를 주무르면 어떻게 당뇨가 고쳐질까라는 거예요.
근데 원리를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원리는 간단해. 종아리를 주무면 혈액순환이 돼서 우리 몸에서 정맥순환, 동맥순환이 돼서 자연치유력이 좋아지다 보면 좋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몸에서 만져줘야 될 것이 일단은 종아리다. 승산을 풀어라. 어떤 고객이든. 두 번째, 모상건막. 두피입니다. 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걸 우리는 인대라고 불러요.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걸 우리는 건이라 불러요. 그 건이 쭉 연결된 거를 건막이라 부르겠죠. 근데 이 두피는 모상건막인데요. 고객이 와서 물어봐. 교수님, 아니면 원장님, 몇 번 받으면 제가 좋아질까요? 제가 몇 번 정도 관리를 받으면 몸에서 반응이 오죠? 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네, 몇 번이요? 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틀린데. 그러나 내가 측정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더라는 거죠. 그게 두피를 만져서 두피를 흔들어 봅니다. 아, 두피가 움직이는지. 두 번째, 손발을 만져서, 특히 손을 만져서 차가운지를 확인을 합니다. 자, 두피가 움직인다는 거는 몸 안에 근막이 아직도 열려있고 근막 사이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손이 따뜻하다는 얘기는요, 피가 손발까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가화만사성이라는 걸 설명했는데, 집안이 편안해야지 바깥일이 잘 된다고 얘기했듯이, 내장기가 편안해야지 피가 손끝, 발끝까지 내려가요. 그러야지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내장기가 어디 질환이 있으면 피가 손끝, 발끝까지 안 가요. 몸에서 체간에서만 돌아요.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요, 일단은 손발을 뜨뜻하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체온이 몇 도죠? 36.5도. 암 환자는요? 35도예요. 자, 암 환자들이 체온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서 어디가 누수가 일어나고 있으면 글로 계속 물이 흘러가듯이 온도가 그쪽으로 빨아먹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중에서 이 사람 뇌사라고 판명하는 기준이 항문에 체온기를 꽂았을 때 32도 이하가 됐을 때는 뇌사의 판명이 떨어져요. 체온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두피가 움직이고 손발이 따뜻해야 돼요. 그렇다면 손발이 따뜻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복식호흡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하고 말초의 손 쪽에서 피를 흘려주는 마사지를 정확하게 말초에서부터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이 일어나면서 간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을 관리할 때 종아리를 풀고 나서 두피를 측정을 하고 만져보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상경추를 풉니다. 이제 상경추의 개념을 아셨어요? 경추 1번과 2번 사이를 우리는 어퍼 서비컬 또는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말로 설명합니다. 1번은 도너츠처럼 생겼어요. 2번은 핫도그처럼 생겼어요. 1번과 2번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없어요. 나머지 경추에는 물렁뼈가 다 있습니다. 뼈하고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뼈가 틀어졌을 때 돌아오는 슬라이딩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1번하고 2번 뼈는 틀어지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회복력이 떨어지면 네 가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뇌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림프순환이 안 되고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고, 1번 뼈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뇌관이라는 데가 있고, 뇌관 위에는 변연계가 있고, 변연계 위에는 대뇌 피질이 있어요. 그래서 뇌관에는 연수가 있어서 연수에서 미주신경 10번, 뇌신경 10번이 나와서 흉쇄혈근하고 사각근 사이를 미친듯이 내려가서 모든 내장기를 관여합니다. 결국 목을 푼다는 것은 우리가 내장기에 작동을 해주는 흐름인 미주신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상경추 라인 밑에를 풀어준다는 것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 횡격막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풀어주는 거고, 횡격막을 풀어준다는 의미는 650개의 근육이 작동을 해서 정맥순환이 일어난다는 거고, 횡격막의 호흡이 일어나게 되면 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동을 하면 우리 전체의 몸으로 혈액을 퍼뜨려주고 영양분을 돌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을 풀어준다는 것, 이거는 모든 수기요법의 기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신 교수님한테 이 고객을 30분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저 사람의 몸을 변화를 시킨다면 어디를 제일 먼저 만질 겁니까? 물어보면 저는요, 10분은 목을 만질 겁니다. 그리고 10분은 종아리를 풀 겁니다.
그리고 10분은 배를 풀어서 횡격막 호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식호흡을 시킬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아니 그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허리는 손을 안 대도 이 세 군데가 좋아지면 몸에서는 자연치유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말을 기울여서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이 불편한 거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이 어깨가 아프다고 얘기했으면 어깨에 인지하고 어깨를 만져주는 게 중요한데 이 어깨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원래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근육과 통증을 주관하는 것은 간이다. 간이 작동하려면 횡격막이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횡격막을 지배하는 것은 경추 3번하고 5번이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가장 먼저 중요한 하나의 그림입니다.